영어 일기, 영어로 일기 쓰는 방법. 일기란 무엇일까요? 일기는 기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일기는 또한 다른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기는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정신 건강에 좋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더 나은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일기 쓰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글을 쓰고 창의적으로 되는 습관을 갖도록 하세요. 바쁜가요? 급히 서둘러야 하나요? 만약 매일 일기를 쓰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스케줄을 짜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동시에 매일 일기도 쓰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감사일기나 꿈일기 같은 여러분들의 일기에 테마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일기장에 낙서나 또는 창의적인 작품들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 일기를 쓰고 싶지 않거나 또는 쓸 시간이 없을 때 일기 쓰는 것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의 일기를 읽어보는 겁니다. 일기장을 항상 가까운 곳에 보관하세요.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의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매일 글 쓰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그 습관을 익히기 위한 쉬운 방법은 접근하기 쉽고 눈에 띄는 곳에 일기장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머니나 가방에 일기장을 넣고 다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일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접근하기 쉬운 침대 옆 같은 장소에 일기장을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디든지 원하는 장소에 일기장을 보관하는 것이 매일 일기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상기시켜주는 방법이 될 겁니다. 시간표를 짜세요. 많은 사람들은 매일 글 쓰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는 것이 공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둘 다 전날에 대한 일들을 반성하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줍니다. 예정된 글쓰기 시간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글쓰기의 습관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간에 여러분의 글쓰기 습관을 뇌가 인지하게 해서 잊어버릴 수 없게 해줍니다. 결국 여러분은 글 쓰는 시간에 단어들이 더 쉽게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때나 일기를 쓸 수 있어요. 예정된 글쓰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영감이 떠올랐을 때 다른 시간에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걱정하지 마세요. 일기 쓰기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일기를 쓸 때 문법이나 스펠링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규칙에 얽매이는 것은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거나 또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창의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개인적 글쓰기는 자기 자신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힘든 감정들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일기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해서 문법이나 스펠링이 걱정된다면 나중에 편집이나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환일기. 견본이 유용해요. 기입사항을 위한 견본을 만드세요. 어떤 날은 글쓰기가 쉽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도 어떤 날은 시작하기가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때는 사전 준비된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일기 쓰기를 시작하는 것에 도움받을 수 있어요. 어제 또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어떤 교훈을 배웠나? 지금 어떤 기분인지? 내가 무엇에 감사하는가? 어제나 오늘 내가 무엇을 읽었나? 오늘이나 내일 무슨 계획이 있나? 오늘 또는 내일이나 이번 주에 내가 성취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 하루 빼먹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일기를 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매일 절대적으로 일기를 써야 한다고 강요하는 규칙은 없어요. 일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이틀 이상 일기 쓰는 것을 빼먹어도 된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일기 쓰는 것을 빼먹게 되면 매일매일 글 쓰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될 위험이 있어요. 짧은 기입 사항을 위해 중요 항목 표시 점을 사용하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글을 쓸 시간이 별로 없거나 또는 쓰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그날 겪었던 사건이나 생각에 대해 중요 항목 표시 점을 이용해서 짧게 기입 사항을 적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기입 사항이 다음과 같을 수 있어요. 카사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사라를 만나서 점심 먹음.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걱정, 자금 조달. 죄와 벌 책을 읽기 시작. 지금까지는 흥미롭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움. 가끔 이러한 중요 항목 표시는 여러분이 나중에 쓰게 될 긴 기입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 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루를 건너뛰는 것보다는 메모를 적어두는 게 더 낫습니다. 특수 목적. 일기에 특별한 목적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생 동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매일 흥미로운 무언가를 쓰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여러분의 일기를 특정한 목적에 바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시도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다이어리. 개인적인 것이나 또는 직업과 관련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분의 진행 사항을 연대 순으로 기록합니다. 감사 다이어리.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하는 어떤 것에 매일 일기했습니다. 자연 다이어리.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식물, 동물, 날씨 또는 다른 자연적인 요소들에 대해 일기했습니다. 꿈을 기록하는 꿈 다이어리. 여러분은 일어났을 때 아침마다 꿈꾼 내용을 기록합니다. 만약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어 놓으세요. 상세히 표시하세요.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더 흥미로운 기입사항을 만들게 해줍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억을 위해 여러분의 일기장이 더 유용해지도록 만들 겁니다. 심지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지 않았을 때 중요한 것은 매우 단조로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글이 나는 오늘 밤 콘서트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 연주를 보았다 라고 쓴다면 그 글은 특별한 매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군중들의 열광적인 박수갈채, 기타 연주자의 놀라운 솔로 연주, 그리고 가수가 허리를 굽혀 앞쪽에 앞줄에 있는 누군가의 볼에 키스했던 순간이라고 상세히 기록하게 되면 이 기억이 살아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기분이나 느낌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습관은 글을 쓰거나 나중에 읽을 때 더 흥미롭게 만들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서만 기술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도 포함시키세요. 같은 이유에서
여러분들의 글이 만약 일어난 사건들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정서적 반응이나 개인적인 성찰을 서술한다면 글이 더욱 흥미로워질 겁니다. 앞서 말한 예를 따라서 가장 좋아하는 밴드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기 전에 베이스 소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온몸을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신나고 행복했었는지, 그리고 그 밴드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했을 때 그 순간에 느꼈었던 기대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힘든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일기를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정직하세요. 기억하세요. 이 일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솔직한 생각으로 일기장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그 경험을 더 이롭게 만듭니다. 일기장 기입 시 여러분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글 쓰는 경험을 덜 만족스럽게 할 것입니다. 일기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 편히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여러분은 창의적인 글쓰기를 위해 일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할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진다면 창의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 여러분의 일기를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몇몇 사람들은 단편 소설이나 다른 소설들을 쓰기 위해 일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읽었던 시를 적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노래 가사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 자신이 직접 쓴 시나 노래를 한번 적어보는 장소로도 일기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완전하게 완성하게 될 무언가를 위한 초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은 여러분의 일기장에 머물러 있는 개인적인 글 한 편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각 자료를 추가하세요. 일기를 재미있게 쓰는 또 다른 방법은 단지 글쓰기 외에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시각 자료로 일기에 활기를 띠게 하세요. 시각 자료는 완전히 발달된 스크랩북에서부터 간단한 그림 또는 여백에 첨가한 낙서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기장을 여러분이 설명했던 사건으로부터 사람이나 장소를 기억하기 위한 작은 기념품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좋아하는 밴드 공연을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콘서트에 대한 내용을 썼던 일기장 그 페이지 위에 콘서트 티켓 남은 부분을 테이프로 붙일 수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일기장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하는 일기장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일기장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요. 그 사람들에겐 그게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한테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일기장을 갖는 것이 글쓰기를 더 쉽게 만들어준다고 느낍니다. 일기장을 사기 위해 문구점으로 가세요.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집어서 살펴보고 감각을 익히기 위해 손에 잡아보기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일기장을 선택하세요. 그러나 너무 예쁜 일기장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기장에 글을 쓰거나 또는 그 일기장이 더러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걱정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일기장은 종종 지저분해지고 뒤섞여지기도 한답니다. 일기장 사이즈를 잘 고려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기장을 들고 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예상한다면 작은 사이즈 선택이 적합할 수 있어요. 반면에
만약 예술적이고 스크랩북 방식 배치를 계획한다면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일기장이 적합하겠네요. 다양한 펜으로 실험해 보세요. 몇몇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펜으로 글을 쓰는 것이 글쓰기를 더 쉽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값싼 일회용 펜이 여러분에게 괜찮다면 펜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좋은 펜을 더 선호한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만한 펜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좀 더 지불하세요. 다시 문구점 같은 상점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펜들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펜을 고르세요. 여기서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 그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